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지수 자체가 뭐 직전 고점까지 코스닥을 올려놓고 코스피도 굉장히 지수는 좋은 상태에서 잘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간밤 미국은 뭐 CPI 발표도 앞뒀었고 또 하락했던 엔비디아의 반등이 예상되는 날이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사실 미국 시장은 전혀 나쁠 게 없이 잘 마감이 됐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오전만 하더라도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었고 특히 HLB 그룹주가 오늘 시장의 뭐 하이라이트며 또 시장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줬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HLB 그룹주가 이제 지수로 오늘 사실 거의 코스닥은 하드캐리 했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IT 반도체가 잘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잘 가지 못하는 가운데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좀 쉬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수 자체를 빠지지 않게 버텨줄 수 있었던 거는 HLB 그룹주가 매우 강해서 매우 강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오후에는 또 알테오젠까지 합세해서 또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당 부분 많이 올려주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오후 점심 먹고 오니까 여기서 또 엄청난 투매가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뭐 다른 종목군들까지 다 굉장한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회를 잡아서 또 수익으로 실현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투매는 사실 종종 종목이 많이 오르고 높은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높은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고점을 인식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빠져나올 통로 앞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고가권에서 대량의 매도가 출현했을 때는 사실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바닥 밑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사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겠지만은 단지 오늘 시장에서 내가 이 종목이 강했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위에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런 걸 당했을 때는 빠른 대응 아니면은 뭐 답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좌우지간 오늘 시장에서 많은 피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은 엔비디아발 변동성, 한국은 HLB발 변동성이 시장을 주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고 바닥권 종목군들은 최근 로봇주들 나름 괜찮게 보이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나름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 기반의 종목군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반도체도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반도체 안에서. 왜? 대부분의 종목은 다 밀리고 소수의 종목도 이슈에 그 딱 매칭이 돼가지고 가는 종목군도 한두 종목씩 빼고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섹터가 가는 시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그게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GTC 즉 엔비디아가 행사하는 18일 날부터 행사하는 GTC 일정에 맞춰서 하루는 액침 냉각, 하루는 CXL, 오늘은 뭐 거기 참여하는 뭐 기업의 기업이 뭐 발표한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내일도 이런 관점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공략이라든지 장중 매매라든지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은 뭔가 새로움에서 기반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약간 좀 칙칙해진 그런 재료에 의해서는 반짝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하는 말이 있죠. 재탕이네, 반복이네. 그런 내용들은 잘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이미 알았고 신선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종종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뭐 이상하게 지수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양 시장 다 많은
날로 끝났네요. 사실 오늘 코스닥 150업종 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줬고요. 2차전지 섹터가 제일 아니 반도체 섹터가 제일 안 좋았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HLB 변동성이 있었다 하지만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제일 좋았습니다. 의료 AI도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뭐 빠진 종목도 있지만은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주도 장세였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코스피는 상승이죠. 코스피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코스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특히 필두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주었고 KB증권이 신고가를 가고 신한지주가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현대차의 반등 속에서 그냥 코스피는 여전히 저 PBR 관련된 종목 소수의 종목에서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구나 정도로 보여집니다. 시장 뭐 전체적으로 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딱히 논하기가 요즘 시장에는 잘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신용 잔고가 지금 현재 18조 9천억인데요. 이게 한 20조 근처에 가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뷰를 한번 재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매매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금 서두르지 않고 조금 천천히 시장을 보려고 생각을 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시장 명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바닥권에서 들고 가서 계속 들고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신규로 접근했을 때가 문제고 신규로 접근했을 때가 왜 고점 구간에서 제약바이오는 원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고점에서 잘못 두드러 맞으면은 한순간에 마이너스 30%가 순식간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놔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이고 트레이딩에 적합한 게 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고 그 섹터 안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종목에서 매매하려고 하는 습관만 들여도요. 장중 트레이딩이라든지 스윙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수 이 구간에서 굉장했어요. 순식간에 수직으로 낙하하는 부분이 좀 컸고요. 근데 이제 과거 2차전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많이 안 떨어졌죠. 그날 하루에 뭐 지수 순식간에 마이너스 3% 고점대에 빠졌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 했는데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1.5% 정도 미룬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다른 일반적인 종목군들에게도 다 갔었는데 그나마 HLB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빠르게 사태에 대한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공지 사항을 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일이죠. 3월 13일 날 IR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좀 흡수해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면은 M은 종목군들이 다치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데 지수의 하락과 분위기에 의해서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래 끌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관없겠지만 단기 매매를 하고 혹은 직장인들이 잠깐 회의를 들어가고 일을 보다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것 참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은 CPI가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으나 장 초반 잠깐 흔들리는 정도만 보이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강함을 보이고 시가를 회복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지수 또한 매우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명확히 현재 미국 최고의 주식은 엔비디아고 미국 증시의 방향 또한 엔비디아가 결정하겠죠. 이러한 엔비디아의 반등에 국내 반도체 종목은 지금 춤을 추고 있고 또한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 관련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내일도 사실 새로운 종목이 어떤 게 나올지 좀 관심 있게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국장을 보면 미 증시 반도체가 하락한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고 또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다시 빠질 것을 대비해서 갭 두고 다 밀어버리는 변칙적인 플레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말 그대로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일단 반등 실패하고 밀리면 전체 반도체는 다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보는 게 편하겠죠. 양대 지수는 코스닥도 고점을 경신하고 코스피도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속에 지수는 아주 좋은데요. 나쁠 게 전혀 없는 모습인데 대신 종목이 지수 강세만큼이나 올라가는 종목이 한정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고 가기도 뭐하고 돈 벌려면 무조건 거기서 놀아야 돈을 벌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보긴 해야 됩니다. 꼭 과거에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막판에 막 올라가는 흐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 종목군들 안에서 사실은 매매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이 안 가버리는 그런 장세가 있죠. 지금의 시장이 그때와 그냥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도주니까 얘네들이 꺾이기 전까지 보고 강력한 투매가 나온다면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한번 의미 있게 배팅도 해 보시면서 대신 HLB와 알테오젠 딱 두 종목에 국한을 해서 보는 게 낫겠죠. 현 구간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니까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HRB처럼 급락이 떨어지면 한번 내가 자산 중에 의미 있게 배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정확한 구간에서 흔히 말해서 투매가 나온다면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하락 1차 VI에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1차 하락 VI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피합니다. 왜? 반등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바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차 VI에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딱 이 부분만 할 줄 알아도요. 예? 단기간에 3에서 7% 먹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설사 더 빠진다 하더라도 강한 종목은 강한 만큼 반등의 힘이 강하다. 예? 강했던 종목이 강하게 떨어지는데 악재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 악재가 없으면은 강하게 떨어진 만큼 강한 반등도 강하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낙주라는 거는요. 그 누구도 실시간으로 이걸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그 순간 그 공포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떨어지고 있는 그 찰나에 종목을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잘하는 사람도 무섭기는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저도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이 비중 조절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분할로 들어가서 분할로 매도하고 빠져나오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 엄청난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예? 그런 점들 이따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요. 코스피는 모르겠고 코스닥은 그냥 제약바이오 중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HLB와 그 그룹주 합계 시총 금일 고점 기준에서 17조였는데요. 저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돌파 매매를 사실 HLB 그룹주만 했습니다. 어제도 HLB로 매매를 했고 오늘도 HLB 제약 신고가 들어갈 때 돌파. 그 다음 타자는 HLB 생명과학일 것입니다. 하니까 바로 고점 돌파를 해버리지 않나. 그거 보고 이제 좀 뒤늦게 아쉬워서 HLB 뭐 바이오 스텝 들어가서 돌파 매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회원님들한테 그랬죠. 만에 하나 HLB 여기서 착살나면 지수가 부러지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수가 HLB로 좀 박살이 나네요. 왠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후발인 종목군들이 다 같이 도는 거. 항상 테마의 이 확산이 강하게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그 찰나가 항상 이런 현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올라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나머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와르르 올라가는 그 시점 모두가 포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오늘 HLB 그룹주에 그런 현상이 저는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00% 그런 느낌을 오늘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 시장에서 HLB는 HLB고 현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살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아웃입니다. 지금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게임은 일단 위메이드 신규 게임 나와서 일단 잘 움직이고 있는데, 위메이드를 제외하면은 게임 쪽에서도 뭔가 흥미있거나 신선한 뭔가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잘 올라갔는데 이거는 대충 매도해버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사실 이제 위메이드 추천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저는 위메이드 한 65,000원이면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했는데 7만원 좀 넘기는 모습이라 굉장히 좀 셌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2차전지 그리고 로봇과 AI 산업, XR, VR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당뇨죠. 당뇨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성장 산업 안에 있는데요. 현재 2차 전지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고요. 로봇주들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 재료를 계속 뿌려줍니다. 절대 망할 산업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대기업은 가야 될 산업이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쪽은 뭐 어찌됐든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AI 쪽이 좀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해요. 종목군들이 애매하고, 이쪽은 XR, VR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올해 6월 달쯤 되면은 삼성전자 이슈가 또 나올 거고요. 또 LG와 메타 이슈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XR, VR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 의료 AI도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다.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이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스윙의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도로 좀 보여지고, 그 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현재는 로봇과 2차전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XR, 의료 AI 그리고 당뇨 쪽 이쪽도 보면 좋겠고요. 자, 단기적인 매매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아주 강한 주도주를 봐야 되고, 물리면 칼같이 손절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은 물리면 좀 긴 호흡으로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해야 되니 천천히 매집한다 생각하고 종목군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 PBR 관련해서 KB공용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주은행이 이제 치고 좀 올라왔죠. 이것도 매매하려다가 좀 안 했네요. 제주은행도 매매하려다 안 하고, 이제 금융주 신고가에 지난번까지는 올라가다 말고 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다른 쪽에 강한 테마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주은행이 좀 부각받았던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면 HLB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저는 악의적 찌라시를 존재를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토론방 가도 뭐가 도냐, 무슨 내용이냐, 뭐 서로 막 찾아보는 내용들밖에 저는 토론방에서 그 당시 하락하는 당시 찾지는 못했는데, 좌우지간은 어느 곳에서 저는 못 찾았지만 회사에서 공시를 좀 내고 올라온 걸 보고 좀 어리둥절합니다. 내일 변동성 보면서 매매를 여전히 해볼 생각이고요. 알테오젠 드디어 20만 원이 돌파됐네요. 굉장히 강하고 좀 눌리면은 계속 봐야 될 종목입니다. 뭐 단타도 이쪽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좌우지간 가장 안전한 종목이 알테오젠이다라는 생각 여전히 변함없고요. 전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 알테오젠을 지금 매매하려다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계속 체크하고 볼 생각이고, 레고캠과 유한양의 오스코텍 정도 조정식 관심 갖고 보고 있으며, 에프릴 바이오, 앱클론 조정식 관심 갖고 좀 보려 합니다. 로봇 엔젤 로보틱스 기관 공모 청약 굉장히 흥행했고, 두산 로보틱스, 감속기, 국산화 대기업들 로봇 이슈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계속 봐야 되겠죠. 오늘 특히 감속기 관련해서 이렌시스가 매우 강했고, 두산 로보틱스는 MSCI 편입 이슈까지 있어서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KNR 시스템은 오늘 시간에 좀 강세인데, 아마 위에 매물이 많아서 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운 종목 같습니다. 시간에 좀 들어가서 한 번은 좀 위에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가길래 거기서 한 3분의 1만 팔았더니 나머지가 좀 빠져서 나머지는 본전에 팔아버리고 좀 말았네요. 좀 아쉬웠고 2차전지 전고체 금일 조정이나 시외 좀 강세여서 내일 종목군들이 살아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양재 기업들 조정 시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이 기존에 43대였는데 이게 19대로 줄어들었는데요. 금일 GM 3종에 추가적으로
이 보조금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총 22대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대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엔비디아 GTC가 18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많이 높아요. 종목들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높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자주지간 종목군들 알아놔야 되겠죠. 오늘은 C랩이 새롭게 GTC에서 AI 뭐뭐뭐를 발표한다 라고 해서 일단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 정도고, 내일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볼지 이쪽은 재료빨이 좀 강하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전력 관련해서도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를 계속 봐보십시오. 예, 뉴스케일 파워와 현재 원전이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개 종목 보면서 원전주들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시간에 특별한 것보다는 이 지오릿 에너지가 리튬 추출 기술을 국내에서 이제 폐수를 이용한,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들다 나온 폐수에서 리튬을 95% 추출한다라는 걸로 일단은 상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내용은 뭐 신선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신선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선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특별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볼 거 없고 또 종목군들 봐야죠. 오늘 HL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이 구간에서 보험이 등재되면서 올랐죠. 항상 파동이라는 게 1, 2, 여기까지 2파동이 나왔죠. 사실은 파동 이렇게 보면 하나, 1, 2, 3, 4, 5, 6 연장파동이라고 합니다. 연장파동이 고가권에서 나왔는데 이 고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흐름에서 돌파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덤벼봐도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반등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와,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은 정말 정말 상상 못했고, 아무튼 HLB는 이제 낙주로만 좀 봤고요. 낙주로만 이 구간에서 어제 돌파할 때 한번 보고, 여기 이제 돌파한 자리 근처에다 걸어놨는데 걸려가지고 뭐 작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대충 팔았습니다. 아무튼 이 반등의 폭이 굉장해요. 적지 않아요. 적지. 그러니까 한 6% 정도 반등의 폭이 매우 컸는데요. 뭐 아무튼 오늘 반등이 엄청 셌고요. HLB. 근데 이게 오늘 HLB도 HLB지만은 이제 나름 고가권의 흐름이었죠. 나름 고가권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 HLB도 차트 패턴이 좀 명확했었는데 나름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여기서 무너졌을 때는 도망가야죠. 왜? 주가의 위치가 높으니까.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 많이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좀 높아서 매매는 안 하고 보는데요. 종목 자체들이 매우 높아서 안 하고 보는데, 일단은 오늘 당일 기준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제일 강했던 종목이 HLB 생명과학이어가지고 HLB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스위칭을 HLB 제약으로 넘어갔네요. 여기서 이제 이 파동은 못 먹었고, 여기 3일선이죠. 3일선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반등할 때 보면 여기가 3일선 여 근처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 정도 파동의 목표치까지는 올라와서 뭐 여기까지는 대충 매도를 분할로 하고 마무리를 쳤었고요. 오늘 HLB 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HLB로 매매가 다 이루어졌는데, HLB 제약이 어찌 보면은 이 하락 VI 두 번째 자리, 여기도 하락 VI였죠. 여기도 2차 VI였죠. 2차 VI 마지막에 할 때 두 개, HLB 생명과하고 HLB는 캐파락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쭉 올라가서 사실
VI에서 안 잡은 사람은 먹기가 좀 어려웠을 건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걸 봤으면은 VI 그 들어갔다가 하락했으면 이걸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낙찰할 때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죠. 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서 박스권 돌파한 흐름까지 다이렉트 빼버리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미리 다 걸어놓는데 그렇게 얘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계산하고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무서웠습니다. 종목군들 거의 HLB 생명과학하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고점 대비해서 27%, 25%가 빠졌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하락이 터졌다. 오늘 여기 밑으로 쭉 사서 반등 때 반 팔고 또 돌파해서 추가로 더 팔고 나왔고요. 각각 포인트가 얘는 명확하게 존재했죠. 여기 윗골이 돌파한 구간에 오전에 밀렸다가 돌파할 때 이 자리 돌파하면은 당연히 들어가 보는 거고요. 3200원이 사상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였기 때문에 여기가 3200원이죠. 3200원이니까 3만원 대충 돌파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29,800원 그 정도의 추가 매수 더 해가지고 나머지는 돌파하고 다 덜어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HLB 그룹주가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매우 키워놨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HLB로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딱 보시게 되면은 가장 그러니까 돌파 포인트는 다 순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HLB가 워낙 세서 다 돌파도 그렇고 눌림은 대신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HLB와 가장 많았던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졌고 의미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던 HLB와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의 힘이 더 강했던 HLB 생명과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근거와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공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이 사실 오늘 올라가게 되면 투자 경고가 연장이 됩니다. 투자 경고가 오늘까지 안 올라가고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 하루하루씩 연장이 되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오늘 좀 밀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어제 이 신고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좀 돌파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눌리더라도 각 포인트가 돌파가 돼버리면 또 그 자리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보면 이 음봉을 돌파하면 이 음봉이 곧 지지죠. 이 음봉을 돌파하면 또 이 음봉의 몸통이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각이 전부 지지예요. 이때도 음봉이 돌파되면 이 음봉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지금 5일선, 3일선 타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강한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강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랑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비교가 안 되고 ABL 바이오가 이제 시가 갭을 좀 들었는데요. 아직은 좀 미흡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윗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해볼 만은 할 것 같다. 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가다가 한번 툭 빠지게 되면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에클론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세게 올라오고 올라올 때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은 시계열을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 훅 빠졌을 때 어느 구간부터는 분할로 크게 가셔도 물려도 한 8월달까지는 뭐 큰 문제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더라도 5월달 들어가지고 4월달 들어서 AACR 돼서 모든 제약바이오들 세론 나오고 다 빠질 때 그때부터 잡아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들 더 있는데요. 뭐 뷰노 지금 루닛 어제부터 대충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다중바닥을 약간 찍어 놓은 상태예요. 종목군들이 다중바닥을 좀 찍어 놓은 상태여서 그나마 이제 뷰노가 차트적으로는 제일 좋은 모습이다 정도 느껴집니다. 차트적으로는 가장 좀 괜찮아 보인다 정도 느껴지네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4,700억 정도 올랐고 자 로봇주 보죠.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세게 좀 올라와서 가는데 여기가 일단은 좀 저항 영역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오늘 시스가 조금 센데 다 볼벤 저항에서 다 맞고 떨어져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얘들이 사실은 상승 탄력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유로메카는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유로메카를 보는 개념은 이제 국내 이 로봇의 대기업들이 각각 하나씩 꿰차고 있습니다. 유로메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유로메카는 포스코라든지 SK 쪽이라든지 지분 투자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유로메카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조정을 더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몇 번 매매하고 아직까지는 안 보는데요. 연봉 연봉 부분에서 돌파된 부분이라 그런 거 관점에서 좀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주간 이때 만들어진 거래 대금은 굉장히 컸고 이 윗꼬리도 굉장히 강하지만은 월봉상에서 뭐 음봉 하루 이틀 혹은 월봉상에서 3일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최대 거래량은 결코 속일 수 없겠다. 이 구간에서 들어온 이 거래량, 네,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윗구간에서 결국은 터진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때가 가장 많이 들어왔죠, 돈이. 그래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어요. 이 윗꼬리까지 밀릴 수도 있고, 좌우지간 이거 22,000원 언저리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종목을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에서 위메이드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인데요. 뭐 지금은 뭐 추격 매수하고 자시고 할 거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트만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가게 되면 저항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이 구간을 예를 들면 오늘도 거래가 터졌고 내일도 요만큼 더 터지면서 돌파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생각을 달리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좌우지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종목의 뷰를 바꿔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단일가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이 뺐더라고요. 8%까지 뺐다가, 그러니까 장 후반에 8%까지 빼다가 막판에 좀 들어올렸는데 시간에 올라간 거는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첫 뭐 5일선이라든지 뭐 11선 근처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고, 지오린 에너지가 시간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일 갭이 뜰 건데 이 갭 이후에 올렸다가 밀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좀 잘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GTC 관련해서 GST가 먼저 막 치고 가고 KN솔도 막 올라가면서 액침냉과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었죠. 그래서 액침냉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며칠 남겨놓고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코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뭐 3일선까지 빠졌다가 뭐 실적 반등만 하고 또 밀려버리고요. 이런 종목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서 계속 체크만 해놓고 보고, 뭐 네오셈이라든지 YIK 라든지 혹여나 후발주자로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YIK도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는지 정도 빼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C랩이 좀 올라왔는데요. 과거 우윤이라는 거를 엔비디아의 GPU에 연동해서 납품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이때 엔비디아 그걸로 엄청 올랐었죠. 만원에서 얘도 한 3배 정도 올랐다가 완전히 바닥권까지 처음 밀려났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거래 대금이 너무 안 실려가지고 거래 대금도 없고 다 죽어 있어서 안 받다가 오후에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지수가 박살났는데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이렇게 분할 매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사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얘는 올라갈 때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상한가에 들어간 거 보고 좀 상한가에 약해서 일부 좀 매도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네요. 좀 상따하기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뜻하지 않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발생을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일단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락이 좀 깊게 나오면 근데 그만큼 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칭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셌기 때문에 그럼 내일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5일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해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상승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 꼬리 잡는 매매 정도 내일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쳐다보겠죠.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거래대금이 자람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4,500억이 지금 고가에 터졌기 때문에 내일 해볼만 하겠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